스위블은 어떻게든 요렇게든 뭐 요렇게든 볼 수 있는데 틸트는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볼 거야? 뭐야? 그냥 찍어. 너는 셔터만 눌러. 초점은 내가 맞출게.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맞출게. IS 감도 올라가도 노이즈 억제할 수 있어. 너는 그냥 셔터만 눌러. 셔터 음은 이렇게 납니다. 마크 3는 이런 식의 셔터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보급을 이뤄낸 소니에서 나온 2대의 미러리스가 있어요. 자, 요거 2018년에 출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엄청난 가성비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소니의 알파7 마크3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작년 2020년 하반기에 출시되었는데 풀프레임 미러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가벼운 바디와 작은 크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알파7C입니다. C는 아마 컴팩트의 C겠죠? 제가 알파7C를 이번에 구매할 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2018년에 알파7 마크3가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서 아직까지 마크3를 살까 알파7C를 살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간략하게 이 두 바디를 비교해보고 알파7C 실사용자로서 이 두 바디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파7 마크3와 알파7C 둘 다 2400만 화소 35mm 풀프레임 비욘즈 X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파7 마크3와 알파7C가 뽑아낼 수 있는 이미지 퀄리티의 아웃풋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알파7 마크3는 3세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알파7C는 4세대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로는 리얼타임 트래킹의 탑재 유무겠죠? 저는 사실 소니의 알파 6400도 그렇고 리얼타임 트래킹을 사용한 그 순간부터 카메라에 리얼타임 트래킹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촬영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7 마크3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다가 결국은 구매를 하지 않고 알파7C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알파7 마크3는 기존 소니의 AF 시스템인 AFC, IAF, 라곤 AF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지만 4세대 인터페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타임 트래킹은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크3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넣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넣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넣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기다리다가 이제 곧 있으면 알파7 마크4 나오게 생겼거든요. 크기는 지금 한눈에 보셔도 알겠지만 알파7 마크3에서 머리 부분을 댕강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바디도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시키면은 알파7C가 됩니다. 지금 이 두 대의 카메라에 결착되어 있는 두 대의 렌즈가 가벼운 렌즈는 아니지만 이 바디만의 무게로 봤을 때 알파7 마크3는 650g, 알파7C는 509g으로 확실히 둘이 동시에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체감이 되기는 해요. 사실 알파7C는 말이 안 되는 게 바디 손떨림 방지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나 크기를 풀프레임들과 노는 게 아니라 알파 6600 아니면 타사의 크롭 바디들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가볍습니다. 배터리는 두 제품 모두 소니의 3세대 배터리인 NP-FZ10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작의 2세대 배터리는 사실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또 추운 곳에서 기온이 떨어졌을 때 용량이 훅 가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사용하기 좀 불편했다는 평들이 많은데 이 3세대 배터리는 알파7C에서도 알파7 마크3에서도 굉장히 좋은 배터리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 촬영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는 최근 특성상 이러한 소니의 배터리 변화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발매는 안 됐지만 루머상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 GV20 그거는 3세대 배터리가 아니라 또 2세대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소니의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영상 특화 바디에 동영상 특화적이지 않은 배터리를 탑재한다니 살짝 소니의 패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어떻게 발매되는지 봐야 되겠죠? USB 단자는 동일하게 C타입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마이크 수음부도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7 마크3와 알파7C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얘는 SD카드가 싱글 슬롯이고 알파7 마크3는 이쪽에 듀얼 슬롯이라는 점이에요. 소니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인정하기는 싫지만 타사에 비해서 연산을 막 때리다 보면은 소니의 데이터베이스가 불안정해져서 SD카드가 뻗어버린다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저도 일본의 도쿄돔에서 대한민국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불안정한 데이터베이스 와중에 듀얼 슬롯이 들어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험을 깔아둘 수 있는 방패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커뮤니티 글들 보니까 소니 데이터베이스가 뻗었을 때는 슬롯 1이든 슬롯 2든 그냥 동시에 뻗어버린다라는 얘기도 많긴 하던데 어쨌든 원 슬롯인 것보다 투 슬롯이 용량도 더 관리하기 쉽고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뻥 나갔을 때 싱글 슬롯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촬영적인 부분인데 ISO 감도는 둘 다 512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7 마크3는 셔터를 8000분의 1까지 내려서
찍을 수 있는 반면 알파 7C는 4000분의 1까지밖에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처음에 출시가 되었을 때 4000분의 1초 이상으로 찍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풀프레임임에도 불구하고 끝나누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게다가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이 GM 렌즈, 단렌즈들은 대부분 f1.2, 1.4의 조리개 값을 갖고 있죠. 야외에서도 f값 최대 개방해가지고 찍는 맛이 있는 게 GM 렌즈인데 따로 ND 필터를 갖고 있지 않는 사진사들의 경우 그런 것들에 제약이 생겨서 어떻게 하냐라는 아쉬움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법들이 뭐 전자 셔터로 찍으면 8000분의 1초도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보케 잘림 문제라든지 젤로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알파 7C의 4000분의 1초 셔터 제한이 있는 것은 GM 프라임 렌즈의 최대 개방뽕을 맞기에 조금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알파 7C는 전자 선막이 고정이고 알파 7 마크 3는 설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있어요. 전자 선막에 보케가 잘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보케를 잘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 2달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아쉽긴 하지만요. 셔터음은 이렇게 납니다. 마크 3는 이런 식의 셔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전자 선막을 꺼볼까? 이 프론트 커튼 셔터를 끄면은 알파 7 마크 3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약간 다르죠? 전자 선막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진 찍는 회계사님의 굉장히 바이블적인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셔터 감각 차이가 조금 크다? AF로 넘어와서 얘는 리얼타임 트래킹이 된다고 했고 얘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뭔지는 몰라도 근데 이미지 센서는 똑같대요. 그래서 알파 7C도 위상차 영역이 693개에 콘트라스트 영역이 425개가 탑재되어 있고 알파 7 마크 3도 동일하게 693개에 425개가 탑재되어 있어요. 둘이 완전히 동일한 센서란 말이야. 비욘즈 X 센서. 그런데 알파 7C는 패스트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고 알파 7 마크 3는 그냥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이래요. 무슨 차이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펌웨어 업데이트로 될 것 같은데 안 해주는 건지 아쉽습니다. 만약에 되었다면은 알파 7C를 안 사고 마크 3를 샀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안 올려준 건지는 몰라도 리얼타임 트래킹은 사진 촬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굉장한 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 7C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 자체는 3인치로 동일한 크기인데 알파 7 마크 3의 모니터 품질은 안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알파 7C도 타사 미러리스들에 비하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7C로 스냅 사진들을 촬영하면서 딱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또 차이가 알파 7C는 이런 식으로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 있는데 알파 7 마크 3는 틸트 액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180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가 최대입니다. 이 부분은 틸트 액정이니 스위블 액정이니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유튜브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는 입장에서는 스위블 LCD가 훨씬 더 활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로로 찍을 때 스위블 액정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스위블은 어떻게든 요렇게든 뭐 요렇게든 볼 수 있는데 틸트는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고 볼 거야? 뭐야? 틸트가 좋은지 스위블이 좋은지는 호불호가 갈리는 영역이지만 영상 촬영을 많이 하고 세로 촬영을 할 때에도 저는 스위블이 좀 더 편했다 라는 개인적인 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파 7C가 하이엔드급 풀프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작가분들이 많이 채택을 했던데 그 이유가 알파 7C는 무선 테더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컴퓨터와 라인을 연결해서 그 상태에서 찍고서는 옮기고 이렇게 유선의 제약이 있었는데 알파 7C는 200만 원대의 비교적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선 테더링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간편하게 스튜디오 작가분들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스트릿 스냅 사진이나 야외 스냅 사진을 주로 촬영하기 때문에 무선 테더링 기능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알파 7C만 칭찬해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알파 7C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커스텀 버튼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쓰실 정도면은 완전히 생초보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카메라 조작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커스텀 버튼 C1, C2, C3, C4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탁탁
촬영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멋있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파 7C는 그렇게 버튼식으로 화려하게 조작을 하시는 작가분들께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얼도 요거 하나가 끝이고 커스텀 버튼도 한 개예요. 사실 알파 7C가 컴팩트한 바디에 가벼운 무게를 모토로 나왔다고는 해도 그 커스텀 버튼 몇 개 넣어주는 게 크게 무거워질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넣지 않은 걸 보면은 확실히 급 나누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알파 7C의 편을 들어주자면은 이런 조정 레버들 그리고 커스텀 버튼들 안 써도 알파 7C는 리얼타임 트래킹 하나만으로 4세대 인터페이스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찍어. 약간 이 컨셉은 너는 셔터만 눌러. 초점은 내가 맞출게.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맞출게. IS 감도 올라가도 노이즈 억제할 수 있어. 너는 그냥 셔터만 눌러. 이런 식의 컨셉이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약간 사진작가분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타사의 카메라들은 뭔가 조작하는 맛이 있는데 소니의 카메라는 사진 찍는 맛이 안 난다. 그냥 셔터 누르게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직접 제가 알파 7C를 쓰고 셔터만 누르고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이 조금 비하적으로 나와서 셔터 누르게지 셔터만 눌러도 된다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크 3도 그렇고 알파 7C도 그렇고 IAF가 얼굴을 분석해서 거기서 눈을 검출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건데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알파 7 마크 3의 경우에는 얼굴 초점을 헤매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알파 7C는 마스크 때문에 얼굴 검출에 실패하더라도 리얼타임 트래킹이 있으니까 그냥 얼굴 자체를 트래킹 해버리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스냅 사진을 찍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알파 7 마크 3 그리고 앞으로 나올 알파 7 마크 4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로 모든 거를 올라운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바디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알파 7 마크 3예요. 하지만 알파 7C는 거기서 좀 더 컴팩트하게 그리고 이미 알파 7 마크 3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좀 더 보급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알파 7C로 더 보급화를 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파 7C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니의 다른 상위 레벨 풀프레임 미러리스들보다 성능이 좋거나 타사의 풀프레임 미러리스들보다 성능이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가볍고 흔히들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는 건데 제가 알파 7C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딱 총평은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최고의 만족감은 줄 수 있는 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같이 스냅 사진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아빠 진사분들이 많이 쓰세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고화질로 남기고 싶잖아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알파 9 마크 2나 알파 1 같은 걸로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행복은 센서 크기 순이라는데 카메라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정도는 써줘야 간지가 난다는데 나도 한번 풀프레임 맛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께는 알파 7C 굉장히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파 7C 불편하다고 막 이렇게 까이는 부분들이요, 리얼타임 트래킹과 4세대 인터페이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커스텀 버튼들이나 성능들이 모두 필요하면은 애초에 그런 분들은 알파 1이나 알파 9 같은 거 쓰지 알파 7C 같은 거는 메인 카메라로 안 쓰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 서브로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제가 알파 7C 써오면서 느낀 점들과 알파 7 마크 3와의 간략한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들기만 해도 알파 7 마크 3보다는 알파 7C가 훨씬 더 가벼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였습니다. 짜닥.